쿠바하고도 전쟁할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쿠바와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듯이 말했는데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일단 뭐 경고 압박성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간선거 다가오니까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보고 있는데요. 저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정치 타개를 위해서 최소한 압박을 계속 할 거고 뭐 필요하면 전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미국 상황이 한마디로 사면 초과하거든요. 역대 최저의 지지도, 그다음에 관세 위헌 판결 났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죠. 앱스타인 게이트 장난이 아니죠. 마가 세력은 분열하고 있죠. 강경 이민 진압으로 지금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죠. 또 이란 전쟁 여론도 지금 매우 좋지 않죠. 그래서 일기이기 통틀어서 지금 트럼프로서는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 이 타이밍이냐? 지금 쿠바 압박 뉴스가 나오기 바로 며칠 전에 앱스틴 파일을 공개했을 때 법무부가 고의로 누락했던 트럼프와 관련된 3개의 공식 수사 파일이 공개가 되었어요. 그 내용이 좀 처참한데요. 그 13세에서 15세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매우 역겹고 충격적인 성범죄 내용들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신체폭행, 욕설, 협박, 은폐 시도 등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는 앱스틴 감옥에서 죽음이 타살일 수도 있다는 증거를 포함한 중대한 특종이 터졌어요. 같은 감옥에 수감되었던 수인인 증언이 나왔고요. 이 모든 정치적 위기 상황이 쿠바의 침공 협박과 타이밍상 결국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언론과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베네수엘라 때는 한 6대4 정도로 지지가 우세했거든요. 소위 그 깃발 아래 모여라 효과가 그때는 있었던 거죠. 이란으로 안 되니까 쿠바 침공을 통해서 한 번 더 그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닌가. 침공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마가 1기하고 2기에 극명하게 갈리는 그 전쟁에 대한 의견인데요. 마가 1기는 당연히 적극 반대하고요. 그 사람들은 가난한 백인 노동자들이 중심이고 또 고립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지지했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표를 줬고 국내 정책을 좀 챙겨라라고 하는 입장이고, 반면에 마가 2기는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 극우 빅테크거든요. 특히 팔란티어나 뭐 안드릴, 오픈 AI, 스페이스 X는 군산 복합체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새로운 핵심 세력이죠. 그리고 연방 정부로부터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예산 지원을 지금 받고 있어요. 전쟁 나서 그거 거기는 놓았죠 이제. 엔트로픽이 반대를 하는데 그 다음날 오픈 AI가 가서 그럼 내가 계약할게 하는 거 보세요. 트럼프가 중남미 범죄 카르텔 연합체 출범을 선언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중남 비판 나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립 포고문이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미국이 필요시 참여국 군대를 동원할 수 있으며 미국과 참여국들이 서반구 밖에서도 악의적 외국 세력의 위험을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뭐 마약 범죄 카르텔 대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첫째 친미 군사연합, 둘째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차단, 셋째는 미국 지배하의 지역 질서 재편이 그 이유라고 봅니다. 군사 동맹도 없으면서 트럼프가 명령하면 따라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포고문으로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동의하거나 사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포고문 내용이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가 빠졌는데요. 당연히 친미 성향이 아니라서 초대를 안 한 거죠. 베네수엘라 침공 직후에 여기 우리 한국계 최초 연방상원 앤디 김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트럼프의 침공은 마치 조폭 두목 정치다. 미국은 이제 수령에 빠졌는데 이 빠져나올 계기를 어쨌든 찾아야 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동과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중재를 서는 혹은 양쪽의 의견들을 둬서 타협점을 찾는 방식은 충분히 가장 훌륭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중동 특사를 파견을 해서 달래고 있고요. 매일 관련국들과 왕의 외교부장이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전은 하지 마라라는 요구를 계속을 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을 중국 선박은 통과한다면서요? 그지 일단 하나가 확실히 통과한 거는 확인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란 역사를 짧게만 이해해도 1200년 제국이라는 것은 다른 민족, 다른 이념, 종족들이 용광로처럼 모여있을 때 제국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사망한 알리 카메니 종교 최고 지도자 이란 사람 아닙니다. 아제르 사람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페제스키안 대통령
이란 사람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제르 사람이고 어머니는 쿠르드족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 자기 소수민족들이 최고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대통령이 선출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그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대혼란 종족 간의 이반 이거는 하나의 환상이고 시나리오지 실제로 이란 사람들은 이 외세 개입에 대해서 지금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원하는 시나리오로 가기 어렵다. 이것이 아마 지상군 이제 투입의 실패를 예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결사항전이 가장 강력한 그 성향을 가졌던 차남을 최고 지도자로 뽑는 이변으로 나타난 거죠. 대통령이 군 통수권은 최고 지도자가 가지고 있고 최고 지도자 휘하에 있는 혁명수비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이 혁명수비대에 대한 군 통솔권을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정말 전쟁을 끝나기 위해서 약간 외교적인 연설을 하지만 지금 전쟁을 당사자인 혁명수비대는 아무래도 이제 강경 정책이고 또 최고 수뇌부가 완전히 제거됐기 때문에 이미 알리 하메네이가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박독립 재산제로 각 예하부대에서 알아서 저항하라 했기 때문에 어떤 중앙정부와의 일사불란한 히에라키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것 같고요. 약간의 고도의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미국과 협력하고 미국 시설을 너희 땅에 두는 한 안보가 없어. 뭐 미래 비전 꿈도 꾸지 마. 나만 죽을 것 같아? 네, 이런 어마어마한 이게 경제적 협박도 혁명수비대의 전략으로 사용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우려하는 지점이 어제부터 왔는데요. 그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 수뇌부와 군사 전략 시설 폭격하고 두 번째로 이제 공공 시설 폭격하고 이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유 시설. 예, 석유 저장고나 정유 시설에 폭격했단 말이죠. 네.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란 혁명수비대가 바레인에 있는 담수 시설을 공격했는데요. 이 아랍 국가들에게는 원유보다 담수가 100배 이상 중요한 겁니다. 석유는 없어도 1년 이상 안 죽고 버틸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조롱불 켜고 살면 되지만 담수는 당장 며칠을 건드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담수 시설이 다 석유 유전 시설과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담수나 산업 시설을 파괴한다면 혁명수비대는 대안 없이 바로 이제 유전 시설을 폭격하게 되면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종전이 되거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산업시설을 상호 파괴하는 걸 어떻게 국제사회가 막을 건가 굉장히 우리가 심각한 국민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란도 중국의 석유를 80% 이상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란은 돈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중국 선박은 어떤 형태로든 통과를 시켜주는 계기를 찾아야 될 겁니다.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언론들이 중국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중국이 그 중동에서부터 석유를 많이 수입을 하니까 중국이 큰일 났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중국이 큰일 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일본하고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동산 석유를 일본은 90% 정도 의존하고 하고 있어요. 네. 한국은 70%고요. 대신 중국은 50%입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차이가 나요. 중국이 러시아산을 한 20% 수입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이나 일본은 못 한단 말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냐 하느냐 하면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면 할수록 우리는 계속 간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려가지고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동 전쟁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간접적으로 개입되어서 그 영향을 받고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위기에 노출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일본은 더 심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석유 수입구를 굉장히 다변화시켜 놔버렸어요. 미국 국민들의 여론도 나빠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미국의 국제정치 전문가들 한 1,000명한테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가 거의 87% 정도 나와요. 문제는 그 이유인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안보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80% 이상의 지지율이 나와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란 핵을 없애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비핵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16%밖에 안 나와요.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거. 오히려 더 나쁘게 간다는 거죠. 도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말 안 들으면 다 깨부시는데 그러면 나라도 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이제 민간인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민간인 이제 희생이 시작됐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민간 시설 구분을 안고 공격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제는. 지금 이제 97개 학교와 병원만 97개가 지금 폭파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사람이 한 1,400명이 쫓지만 그동안 24시간 공격을 하니까 테헤란 20만이 그 오염 때문에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아직은 사람이 죽어났는데 환경 재앙을 고민할 수도 없는 위급한 단계지만 그다음에 뭐 이런 발표에 의하면 그 좁은 그 걸포에 40척의
그 이란 해군을 송두리 대에 다 순몰시켰다는데 사람과 같이 빠졌을 텐데 그 40세기 그 좁은 바다 밑에 빠져 있으면 앞으로 영원히 죽음의 바다가 되는 거잖아요. 테헤란 시내에 가보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겨울철 되면은 그 테헤란이 분지처럼 되어 있거든요. 산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매연이라든지 뭐 공기 오염이 굉장히 심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정유시설 뭐 그 유류 저장 시설을 파괴하는 바람에 비가 내리는데도 뭐 까만 비가 내린다 그러고 아침에도 굉장히 까맣게 돼 있어서 뭐 블랙 모닝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쉽게 뭐 바람이 불어서 없어질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테헤란에 사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뭐 곤혹스러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족도 하도 당해왔잖아요. 네. 그 너가 발표했지만 우선 반대국부는 먼저 달라. 요구사항을 그럼 세게 세금 냈나 봐요. 지원 무기 그리고 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해줄게라는 너가 앞장서라. 그리고 우리가 따라갈게. 아마 트럼프한테 예. 공개적으로 예. 트루크 독립국가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먼저 하고 시작하라든가. 뭐 그게 결정적으로 이제 크루드조차도 트럼프를 안 믿는 겁니다. 그 그게- 누가 믿어요, 트럼프를? 네, 그게 아무도 이제 안 믿죠. 결정적이고 이제 5개의 그룹들이 통합사령부를 구성해도 자기들끼리도 사회주의도 있고 또 이념적으로도 전혀 통합이 안 되는 갈등 관계에 있던 친구들이 억지로 지금 묶여 있는 상태고요. 이라크 중앙정부도 반대하죠. 쿠르드에는 그래도 5개 쿠르드 소수민족 중에서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가 가장 자치권이 있고 경제력이 뛰어납니다. 쿠르드 자치정부가 싫어, 안 돼. 그다음 결정적으로 이란 내에 있는 쿠르드 조직들이 너 들어오면 안 돼. 오히려 우리가 더 위험해져. 그러니까 이제 이란에 있는 동족 쿠르드도 반대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나토 맹방인 튀르키예가 터키가. 그다음 미국 내부에서도 아니 트럼프 행정부까지도 이 피작이라는 그 대표 쿠르드 반이랑 조직이 테러리스트로 지정해놓은 조직이거든요. 아니 자기가 테러리스트로 지정해놓은 조직들을 악을 통해서 악을 제거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하는 거 미국 사회 내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뱉어놓고 수습이 안 되니까 어제는 처리한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크루드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일단 지상군을 투입한다고 하면은 일단 테헤란까지 진격을 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데까지 힘을 줘야 될 텐데 크루드가 해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뭐 아제리 쪽이라든지 뭐 쿠르드 쪽의 어떤 지역 봉기를 일으키는 정도, 그 지역에서 뭐 정규군과 뭐 내전을 일으키는 정도, 그 정도까지만 생각했을 것이고 좀 더 그 뭐 이라크 때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할 거기 때문에 아마 좀 중간에 스톱한 측면들도 있을 것 같고요.